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말만 믿고 건물을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매매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매매 시 이후 가치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경우, 두 번째, 매매를 하고 난 이후에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외장 및 내장 인테리어도 다시 하고 건물의 구조를 변경을 하고 증축을 해서 건물의 가치를 보다 더 끌어올리기 위한 이유 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좋은 자리에 있는 건물을 저렴하게 매입하고 향후 건물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자리를 봐주는 것은 부동산의 역할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경우들이 있어요. 리모델링 컨설팅을 나가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건물을 매매했는데 건물의 노후화가 굉장히 심해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몇십억의 돈을 주고 샀는데 몇 억의 구조보강 공사 비용이 나와서 개발행위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과 분쟁이 있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의 문제로 인해서 증축 및 리모델링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중개인분들 말만 믿고는 건물을 사기에 매우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의 중개인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고 건축물 현황도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건축사분과 컨설팅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우리가 흔히 증축과 개보수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되는 이런 단어들을 차치하고도 표면적인 숫자를 가지고 건물의 개발 여부를 따진다면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해당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대지의 특징에 따라서 증축이 제한되거나 리모델링, 즉 대수선 공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례를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증축이 된다고 해서 구매했는데 증축은 5평만? 부동산에서는 분명히 된다고 했습니다. 네, 증축은 가능하지만 건폐율 50평인데 5평만 증축이 된다면 과연 수십억을 주고 산 이후에 건물의 가치를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개발행위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일조권 때문에 용적률이 남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작은 평수밖에 증축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건물의 사례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건물 매매를 하고 인테리어를 뜯어보니까 구조보강 공사비만 1억? 건물이 짱짱하다라는 부동산 중개인분의 말만 믿고 건물을 샀는데 구조안전진단 결과 구조보강 공사비만 1억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내부 인테리어를 뜯어보고 일일이 내력구조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에 반드시 건물이 안전하다라는 구조안전 확인서가 있는지 혹은 구조안전 진단 보고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여기에 나온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면 구조기술사분이나 건축사분께 해당 서류를 토대로 컨설팅을 받아서 안전한 건물인지 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서류가 바로 건물을 매매하고 난 이후에 증축을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다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면 엘리베이터를 수월하게 설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서류가 됩니다. 물론 안전진단을 새로 받아야 되는 비용 지출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그 부분은 다음부터 시리즈별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건물 매매는 부동산 중개인 분과 먼저 컨설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축물 매매 이후에 가치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이 목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건물의 가치는 오를 것이다 라는 컨설팅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건물 개발 행위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서 건축사 및 구조기술사와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건물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건물의 매매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 사례들을 시리즈별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